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오늘은 엄마 말의 온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안내 말씀 드릴 건데요. 초등사이다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들은 초등사이다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내용들 팟캐스트에서도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캠페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 캠페인입니다. 팟빵을 들으실 때 앞에 광고가 나옵니다. 30초짜리 광고가 나오는데 그 30초 광고를 들으시면 일정 금액의 광고료가 들어옵니다. 아주 적은 금액씩 광고료가 들어오는데 연말에 그 광고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광고를 30초씩 들어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의 일부 금액을 고아원이나 입양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30초 패스하지 마시고 그 30초의 시간을 내주시면 그 내주신 그 시간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그 광고료의 수익의 일부 금액을 제가 연말에 좋은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금액은 아주 미비합니다. 888원입니다. 이번 달 7월 달에 888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5만원 이상까지 모여야 이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금액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금액이 넘어서 정산이 되면 그 중에 일부 금액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엄마 말의 온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쉬운 7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화이팅입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말을 온도로 한다면 몇 도라고 느낄까요? 몇 도라고 느낄까요? 나는 맨날 화내니까 한 100도로 느끼는 거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 말의 온도는 한 30도에서 35도가 좋다. 30도에서 35도요? 이게 뭔가요? 약간 미지근한 물의 온도죠. 이 30도에서 35도는요, 긴장된 신경과 근육을 달래서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물의 온도인데요. 이 온도로 목욕을 하면 뭐 반식욕이라고 하죠. 반식욕을 하거나 하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쉽게 잠이 든다고 하고요. 엄마 말의 온도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몇 년 전에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전신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전신마취 수술을, 그렇게 큰 수술이죠. 그렇게 큰 수술을 한 아이들이 깨어날 때 미리 녹음해둔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답니다. 이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 어떤 돌발 행동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선망 증상이라고 그런데요. 그러한 선망 증상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전신마취 수술을 마치고 깨어날 때 그 충격을 엄마 목소리를 무의식 중에 딱 들으면서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진정제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아이에게 진정과 이완 작용을 해주고요. 이것뿐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의 지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목소리든지 간에 일단 엄마의 목소리는요, 아이의 뇌에 구석구석 영향을 준대요. 몇 년 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단 1초 미만, 1초도 안 됩니다. 1초 미만의 엄마 목소리와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들의 뇌 반응을 이제 스캔한 거죠. 살펴봤는데 1초 미만의 목소리만으로도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라는 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더욱 놀란 사실은요, 다른 여성의 목소리는 뇌에서 별 반응이 없었지만 그 1초 미만의 엄마 목소리는 감정인식, 얼굴인식, 그리고 주변 상황 변화인지 등 이렇게 뇌의 기능을 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전달이 됐대요. 이 연구가 증명하는 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엄마들의 목소리가 일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뇌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지능하고도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비단 지능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의 전체적인 발달을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만큼 더 자극적이고 영향을 주는 게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옆에서 와서 어떤 걸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더 구석구석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엄마 말의 온도는요, 절대적인 온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태아로 있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캄캄한 속에서 오로지 엄마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네. 그것이 태아에게는 첫 세상에 대한 외부의 어떤 인식 수단이에요. 반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해요. 엄마의 목소리가 태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입니다. 그 소리가 평화로울지 행복할지 고통일지는 아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각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럼 엄마 목소리만 중요하냐? 아니죠. 그때 엄마의 배에 대고 계속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소리를 들려준 아빠의 목소리도 각인을 하게 되겠죠. 자, 나는 맨날 늦게 들어오느라고 그때 아무 얘기도 못 해줬는데 우리 아이에게 안타깝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예, 지금이라도 계속 이 목소리가 네 아빠의 목소리다 각인시켜 주십시오. 통화도 자주 해주시고요. 예. 자, 다시 엄마의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럼 가장 기본은 엄마가 어떤 말을 해주어야 긍정적인 영향을,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데 어떤 목소리여야 하느냐? 기본은요, 엄마 말에 아픔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냐면 사실 정말 바쁘게 엄마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바쁘게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죠. 예.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는 더더욱 시간이 없고요. 예. 누구든지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내가 그런 분은 없겠지만 결혼을 안 했다, 그리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다 하는 분이 유튜브를 본다면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데, 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혹은 아주 늦둥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엄마가 되기 전에 내 안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시간을 꼭 갖기를 권하고요. 그 위로가 먼저 있어야 엄마의 목소리의 아픔이 이제 싹 녹아내립니다. 자, 약간 다른 이야기로 가서요. 사실 요즘에 좀 가슴 아픈 가정폭력 사건들이 계속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께 이제 충격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요, 사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 바로 힘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나의 부모님과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의 부모님과 화해한다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걸,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분의 아픔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 걸 의미하면 그런 걸 인식하는 순간 사실 뭐 분노도 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걸 마주하려고 생각하고 떠올려 보고, 그래 그분들도 참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말이야. 등등. 물론 더 큰 저항을 맞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 한마디 꺼내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나하고는 화해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을 입은 부모하고도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엄마의 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의 말 중에 좀 안 좋은 말들은 뭐냐? 화내고 짜증내는 말? 예, 보통 이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아이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 맨 처음 떠올리시죠? 물론 모욕적인 분노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도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할 감정이 있어요. 그런 자신의 감정에 따른 화냄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형식적인 말입니다. 형식적인 말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형식적인 말을 해요? 이런 거죠. 자주 물어보셨을걸요? 오늘 저녁 뭐 해줄까? 저녁에 뭐 먹을래? 아니, 그게 형식적인 말이라고요? 제가 오히려 여쭙겠습니다. 진심으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물어보신 건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어떤 엄마들은 그냥 식사 때가 됐으니까 뭐 형식적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내가 메뉴 결정하기 귀찮으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어머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차이를 엄마의 목소리 톤만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엄마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네. 엄마는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네. 자, 형식적인 말은요, 표현을 바꾸면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은요, 무관심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히 엄마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눈동자, 손끝에 잠깐 떨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 형식적인 말,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적어도 화를 내는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말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짜증나게 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예. 엄마들에게 또 듣고 싶은 말은 주로 이제 놀아라 라는 말도 많이 듣고 싶어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의 말을 하나 꼽으라면 전 이런 말을 꼽고 싶습니다. 뭐냐면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른이든지 간에 자기 안에는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아이들을 이제 독립시켜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끌어안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들은 왜 계속 여기 남아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마치 구천을 떠도는 그런 어떤 영혼이나 귀신들처럼 한 사람의 내면에 붙어서 평생 상처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비록 많이 나약하고 힘든 상태의 엄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엄마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그러한 상처를 주는 순간을 인지한 순간 또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때 알았던 그 순간에 이러이러했던 거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자녀에게는 그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그러한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내면 아이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자,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첨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로고스는 고대 히라버로 말, 언어를 뜻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교육자로서 이 말,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아이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한처음 엄마의 말이 있었다. 예. 엄마의 말은요, 그 아이의 세상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지는 엄마 말에 달려 있어요. 엄마 말의 그 무게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무게감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고 싶다면 초등 엄마 말의 힘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화이팅 하십시오.